리니지 M, 리니지 2M 형제의 추락, 위메이드 2분기 영업적자 약 300억 원의 어닝 쇼크, 넷마블과 컴투스 2022년 영업이익 2021년보다 감소 예상. 현재 국내 게임 업계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게임 회사들의 주가를 보더라도 코로나 특수 때 찍었던 고점 대비 많은 게임 회사들이 반토막 수준, 아니 그보다 더 아래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죠. NC소프트,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이런 게임 회사들은 지난해부터 줄곧 NFT와 P2E가 게임 회사들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점찍고 관련 기술 개발과 상품화에 매진해 왔어요. 증권가에서도 역시 현재 게임 회사들의 실적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밝은 미래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컴투스의 미래를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P2E 게임,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이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소중 SK증권연구원 역시 위메이드를 두고 위메이드는 올해 안으로 100개의 블록체인 게임을 플랫폼에 온보딩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트너사들의 블록체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NFT 거래 수수료 및 환전 수수료를 일부 수취할 수 있는 만큼 동사의 플랫폼 사업의 확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전망했죠. P2E 게임과 NFT가 진짜로 게임 업계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이 지금처럼 계속 흘러간다면 P2E와 NFT는 절대로 게임 업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P2E와 NFT가 게임 업계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게임 업계가 사행성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게임들도 도박성 높은 뽑기 게임들로 악명이 높지만 NC소프트의 리니지 M을 위시한 국내 MMORPG들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사행성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거의 유일한 수익 모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로 국내 게임에 NFT와 P2E가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실로 꺼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공식적으로 황금성이 생긴다는 거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카지노에서 칩을 사서 그 칩으로 룰렛을 돌린 다음에 딴 칩을 현금화하는 과정과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이템베이 등의 아이템 현금 거래소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 계정 등을 현금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존재하죠.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게임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이고 어쨌거나 장외 마켓일 뿐입니다. 바다 이야기 사태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모두 바다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 이야기 때문에 모든 게임들이 한데 묶여서 도박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게임물 이용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은 이유도 그 게임물 이용법이 바다 이야기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박 취급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진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두 번째는 사용자 외연의 확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개발 게임들은 소수의 핵과금러에게 의존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수억 원을 쓰는 핵과금러 한 명이 한 달에 많아야 5만 원을 쓰는 소과금러 100명보다 아니 1000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겠죠. 그래서 국내 게임 회사들은 이 핵과금러 사이에서 경쟁을 유도해서 계속해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운영 전략을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중소과금러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게임은 소수의 핵과금러들끼리 경쟁하는 고인물 싸움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새롭게 게임 세계에 뛰어드는 뉴비 유입이 줄어들고 게임을 즐기는 인구수에 비해 매출이 높게 잡히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1위를 놓치지 않던 리니지 M의 다운로드 순위가 100위권 밖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P2E와 NFT의 사업 모델은 확률형 아이템 사업 모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수수료 장사잖아요. 당연히 게임사의 게임 운영 방식도 핵과금러도 당연히 배려해야겠지만 중소과금러들이 게임 내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경제를 게임 내 구축해놓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P2E와 NFT가 게임 업계의 새로운 바람이 된다면 실제로 게임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 전문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비트크래프트 벤처스는 P2E 게임 시장이 2025년까지 62조 8천억 원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2020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온갖 코인이 다 존재하는 만큼 당연히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상화폐와 NFT의 거래 규모가 커진다면 수수료 수입이 정말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예시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와 P2E라는 바람이 정말 게임 업계의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봄바람이 될 수 있을지, 그도 아니면 게임 업계를 오히려 파괴해버리고 말 매서운 북풍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